연예 뉴스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연예할까요? 이코노 함께 두 분, 시사평론가 겸 영화배우 남태호 씨, 김하진 텐 아시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하진 기자는 2주 만에 뵙는데 그동안 어디 갔다 왔습니까? 네, 영국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에 다녀왔습니다. 방탄소년단 콘서트가 열렸거든요. 예. 네. 방탄소년단 콘서트 보러 간다는 핑계 대고 놀러 갔군요. 방탄소년단 콘서트만 정말 보고 왔어요. 예. 네. 어땠습니까? 사실 뭐 빌보드 1위도 하고 해외에서 인기가 많다는 건 다 알고 있었는데 눈으로 직접 보니까 더 신기하고 예. 뭐 저도 같은 한국인으로서 좀 자부심도 느껴지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콘서트장 꽉 찼어요. 어때요? 우선 그 스타디움이 9만 석이 총 규모인데요. 예. 근데 사실 무대를 설치해야 되고 무대를 설치하면 시야가 가려지는 좌석이 나와요. 한쪽 면을 볼 수 없겠죠. 예. 네, 그래서 그 시야 제한석을 제외하고 6만 석을 열었는데요. 티켓을 6만 석이 모두 매진이 돼서 양일간 12만 명이 모였습니다. 아, 그것도 이틀간 했는데. 네. 6만석, 여느 이틀 다 10,000원이었군요. 네. 아, 대단하네요. 예. 근데 전 세계 외국인들이 한국어로 노래를 함께 불렀다. 네, 우선 방탄소년단이 모두 한국어로 된 노래를 불렀고, 예. 그래서 팬들이 모두 따라했는데 그 아이돌이란 노래는 얼쑤, 뭐 지화자 좋다 이런 가사도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도 정말 정확한 발음으로 따라 불러서 저도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뭐 8, 90년대 한창 라디오에서 팝송 흘러나올 때 한글로 막 받아 적었거든요. 네. 그렇죠. 녹음 눌러놓고 네. 나중에 다시 재생하면서 그래서 한글로 막 읽고 그랬는데 영어를 지금 이 외국인들이 방탄 노래를 들으면서 그렇게 알파벳이나 이런 걸로 다 적어가지고 따라 부르겠네 우리나라. 네, 그럴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네.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그 뜻도 알아보기 위해서 한국어를 전공하는 외국인도 있었고요. 그리고 방탄소년단뿐만 아니라 한국인을 만난 것만으로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지 제가 밖에 이렇게 취재를 하는데 한국 아미세요? 이렇게 한국어로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 기자라 그랬어요? 네, 취재를 하러 왔다고는 했는데 한국 아미를 만나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좋다고. 뭐 아미라 그러지 그랬어요. 아, 저 아미입니다. 이러면 선물에 담겨 줄 줄 알아요? 네, 그래서 직접 그린 그림을 무료로 이렇게 나눠주는 팬들이 있었는데 제가 RM 그림을 하나 받긴 했어요. 예. 네. 그 아미가 이제 그 방탄소년단 팬 클럽을 클럽 의미하죠. 이름이죠. 네. 네. 그래요. 아, 이런 일이 있구나 싶은데 정말 우리 백범 선생이 자신의 꿈은 문화 강국이다 이랬는데 문화 강국이 이루어졌네요, 정말. 네. 대단합니다. 근데 웸블리가 가수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사실 규모가 굉장히 크기도 하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없으면 오를 수 없는 무대여서 뭐 밴드 퀸이나 마이클 잭슨이 오른 무대여서 모든 가수들이 좀 꿈의 무대 그리고 성지 이렇게 불리는 공연장입니다. 예, 거기서 우리 방탄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고. 네, 한국 가수로는 최초죠. 아, 처음입니까? 네. 예. 그 콘서트에서 기억나는 장면은 뭐예요? 말씀하신 대로 떼창도 기억이 굉장히 남고요. 네. 그리고 방탄소년단이 월드 투어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면서 그 나라를 옮겨 다닐 때마다 그 나라의 특유의 언어를 좀 사용해서 팬들과 소통을 하는데 이번에는 영국식 영어를 준비를 해서 굉장히 팬들에게 좀 소통하려고 다가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영국식 영어? 네. 그렇군요. 예. 역시 소통하는 것 같아요, 잘. 우리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예. 자, 한마디로 그러면 축제 분위기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같이 떼창도 하고 그 공연이 끝나면 또 밖에 3-4 모여서 또 콘서트 후기를 이야기하고 또 방탄소년단 노래도 부르고 그럴 거 아닙니까? 네, 콘서트 전날에 제가 또 공연장 한번 갔었는데 그때 이제 굿즈라고 하죠. 팬클럽 상품을 팔기 시작하는 날이어서 그때도 팬들이 이미 꽉 차게 모였고요. 공연장 당일에는 당연히 아침부터 이렇게 많이 모여서 춤추고 노래하고 또 서로 정보 교환하고 어디 나라에서 왔는지 소통하고 그러면서 방탄소년단 덕분에 세계가 하나로 모아진다, 우리가 하나가 된다 이렇게 자기들끼리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외신은 어땠습니까? 네, 외신도 이번에 55명 매체, 30개 매체에서 많이 왔고요. 특히 영국에서 많이 주목을 했는데 영국 BBC 기자들도 웸블리에 선 방탄소년단이 굉장히 신기했고 그래서 어떤 소감인지 굉장히 잘 물어봤습니다. 남태우 씨. 네. 이게 외국인들이 뭐 노래야 뭐 의미 있으니까. 근데 가사는 전혀 못 알아들음에도 불구하고 방탄소년단이 이렇게 열광하는 이유. 같이 떼창을 하면서. 방탄소년단이 그간에 보여왔던 여러 행보들 있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단순히 뭐 마케팅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소통하려고 하고 거기에서 이제 자신을 찾아주는 해외 팬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그 애정 가득한 그런 액션이라든지 아니면 SNS 소통이라든지 뭐 앞서 말씀하셨듯이 소통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공감대를 일으켰고 또 기존에 한국으로만 보더라도 최근에 YG 사태나 뭐 이런 것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부터 좀 자유롭게 완전히 좀 이렇게 스파르타식으로 키워진 그룹이라기보다는 다종다양한 어떤 매력을 가진 그 멤버들이 모여서 하나의 시너지를 내는 거 그런 것들이 저는 좀 매력적으로 기성세대도 좀 좋아하지 않는가 이렇게 예. 보입니다. K-팝이라는 게 이제 하나의 장르죠. 네, 빌보드에도 이제 한 부문을 차지를 했고, 그리고 NCT 127이라는 그룹이 있어요. 그 그룹이 빌보드 200에서 11위를 했거든요, 이번에. 그러면서 방탄소년단도 같이 이름을 올렸고 해서 한국 그룹이 사실 굉장히 빌보드의 이제 일상이 된, 빌보드 차트에 오르는 게 일상이 된 상황이죠. 근데 과거에 뭐 재패니메이션이란 말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그렇죠. 만든 애니메이션이 네. 워낙 전 세계로 인기가 그렇죠. 있었죠. 네. 그리고 홍콩 노아르라는 장르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홍콩에서 네. 만드는 그 노아르 작품들. 네. 근데 지금 보면은 다 사라졌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죠. K-팝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잘해서 잘 보존하지 못하면은 또 언젠가는 시간이 흐르면 또 사라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홍콩 영화가 특히 그랬죠. 장르를 답습하고 그 뻔한 스토리를 가지고 예. 좀 반복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대중들이 멀어져 갔고 뭐 애니메이션, 재패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아직도 뭐 건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K-팝이 어떻게 지속 가능할까 여기에 대한 연구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인기에만 너무 기뻐할 것만은 아니다. 그래도 영국의 이제 비틀즈의 본고장 가서 한번 정말 제대로 한번 깃발 날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기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개그맨 강성범 씨가 네. 방탄소년단이 워낙 이렇게 해외 진출도 하고 국위선양도 하고 하니까 이런 친구들한테는 병역을 면제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꽤 근데 나오고 사실. 있고요. 그리고 뭐 기사 댓글에도 보면 항상 빠짐없이 나오는 글이기도 한데 방탄소년단은 국방의 의무를 잘 이해하겠다고 했고 이제 내년이면 아마 한 멤버 정도는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이 가는 건 어때요? 동반 입대. 그 회사 측에서 굉장히 안 좋아하겠죠. 그래요? 네, 솔로 활동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아니 동반 입대에서 네. 전 세계 분쟁 지역마다 가가지고. 아, 노래 네. 불러주고. 예. 그럼 좋죠. 그리고 저 방탄소년단이 지금까지 보여왔던 이미지 때문에 정말 그 범국민적으로 병역을 면제해주자고 한들 본인도 아마 갈 거예요. 그리고 또 방시혁 PD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이제 더 좋은 이미지를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병역은 좀 현실적으로도 그러하지만 또 크라잉넛이나 이런 경우 있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같이 들어갔다가 입대했다 같이 제대했거든요. 그런 사례도 있으니까 그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뭐 이 병역 문제는 우리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예. 가수 윤종신 씨가 방송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네, 제가 그 지난 시간에 윤종신 씨가 데뷔 30주년 맞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30주년을 기념하면서 이제 2020 월간 윤종신의 이방인 프로젝트를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잠시 지금 출연하고 있는 방송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음악 활동에 좀 전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하고 있는 예능 프로는 어떡합니까? 네, 예능 프로, 주요 예능 프로죠. 라디오스타도 지금 당장 그만두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시기를 좀 조율하고 있고 그만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윤종신 씨가 라디오스타에 나오게 돼서 누군가 대신 들어갈 텐데. 네. 남태우 씨가 노리고 있었다고 그 자리를. 저는 노린 적은 없습니다만 굳이 마다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 만약 아까 군대 얘기도 하셨는데 이 라디오스타를 맡게 된다면 제가 재입대할 용의도 있습니다. 한 1년 반 정도 근무를 하고 국가에 대한 기여를 한 후에 와서 해볼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전화할 일 없을 것 같고요. 예. 자, 또 신곡도 발표했다고요? 네, 윤종신 씨는 사실 매달 신곡을 발표를 하고 있어요. 월간 윤종신을 통해서. 그리고 이번에는 좀 50대에 접어든 창작자 윤종신의 소회 또 다짐을 담은 곡이어서 가사를 들어보면 윤종신 씨가 하고 싶은 말이 좀 담기지 않았을까 싶고요. 오는 10일에 공개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직업은 노래하는 사람인데 너무 그 외도를 많이 하지 않았냐. 네. 앞으로 노래에 집중하겠다 이거 같아요. 네. 예. 남태우 씨도 윤종신 씨랑 같은 50대 아닙니까? 네. 뭐 이렇게 외도하지 않고 내가 잘하는 거 하나만 하겠다. 네. 근데 원래 직업이 뭐예요? 글쎄요. 일단 저는 같은 50대라는 건 맞습니다만은 일단 건물이 없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윤종신 씨는 뭐 건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좀 선택하시기가 좀 쉽지 않을까. 뭐 쉬운 건 아니지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계시는 게 영화배우, 예. 시사평론가, 예. 팟캐스터, 예. 국수집 사장. 예. 직업이 주적으로 하는 게 뭐냐고요. 비슷하죠. 뭐 그게 뭐 큰 차이는 없고 저 토탈 엔터테이너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좋게 말하자면. 뭐 근데 여러 가지 하는데 되는 건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이네요. 하나도 없다는 것보다는 이제 기대치에 비해서 조금 뭐 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뭐 지금 주변에서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뭐 라디오 그다음에 이제 팟캐스트 이런 것들을 그만두고 연기에 좀 집중하는 게 어떠냐. 예. 뭐 누구라고 얘기하기 그렇습니다만 라디오 스타에 좀 나왔던 분 중에 최욱 씨가 그런 주장을 굉장히 저한테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걸 다 빼고 나면 돌아갈 길이 좀 너무 막막하거든요. 그래서 윤종신 씨의 선택이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많은 걸 가졌는데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 물론 건물이란 변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건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쉽지 않죠. 정말 진정성을 가진 아티스트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진정성을 가진 윤종신 씨가 어떤 또 좋은 작품 들고 돌아올지 기대 한번 해보고요. 영화 얘기해보죠. 최근 무주 산골 영화제라는 영화제 개막했다고 하는데 처음 들어봤는데 저는 무주 산골 영화제? 네, 아주 오래된 영화제는 아닌데요. 올해 7회째이고요. 무주 있죠? 그쪽에서 이제 그 자연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제고, 최근에 이번에는 그 27개국 77편이 작년 작품인데 올해는 25개국 101편의 작품을 선보이는 뭐 휴양, 힐링 이런 영화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창, 판, 락, 숲, 길 이렇게 5개의 섹션을 통해서 다양한 영화들을 선보이는 친환경 뭐 그런 영화제라고 볼 수 있죠. 예. 북한 영화 불가사리가 개막작이라고요? 예, 신상욱 감독이 만들어서 2000년에 국내 정식 수입된 최초의 북한 영화라고 할 수가 있고요. 85년도에 만든 작품이고 뭐 고려를 무대로 해서 폭정으로 옥사한 대장장이가 죽기 전에 감옥에서 자신이 먹던 밥덩어리를 빚어서 괴수를 만듭니다. 그게 이제 넋이 들어가서 나쁜 자들, 탄관오리, 왕, 뭐 이런 사람들을 무찌르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권선징악적인 내용인데. 예, 일반적. 그래서 아마 정치적 이념이 없기 때문에 수입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가 개막제 선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불가사리 힙합 리부트라고 해서 가장 유명한 분이죠. MC 메타. 이분이 고전 영화 현대음악의 콜라보라는 이런 그 전통을 가지고 이 개막작을 함께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선정한 것으로. MC 메타가? 예. MC 메타가 저를 아주 좋아합니다. 광팬입니다. 저는 MC 메타의 노래를 부르기도 했죠. 묵각기 하이라고 대구 출신이기 때문에 예. 정통 네이티브 스피커라고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냥 MC 메타가 제 팬입니다. 아마 그렇습니까? 하고 넘어가면 될 텐데. 뭐 저도 나름 관련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예. 연예계 이슈 한번 다뤄보죠. 장재인 씨 가수죠. 네. 남태인 씨 연기자입니까? 연기자 겸 가수. 남태현. 예, 남태현 씨. 네. 이분이 이 두 사람이 계속해서 실검에 오르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네, 우선 장재인 씨가 7일 오전에 자신의 SNS에 글과 또 대화 캡처된 사진을 올리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장재인 씨에게 어떤 비연예인인 A 씨가 남태현 씨와 대화를 나눈 내용을 보내면서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보낸다. 그러면서 남태현 씨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는 것을 좀 알리려고 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어요. 그럼 두 사람이 사귀었던 겁니까? 네, 장재인 씨와 남태현 씨는 지난 4월에 공개 연애를 시작을 했고 사귄다고 밝힌 상태였습니다. 이게 폭로네요, 어떻게 보면. 네, 그러면서 장재인 씨가 알아가는 사이에 멋대로 공개 연애라고 인정을 해놓고는 이렇게 상황을 곤란하게 놓고는 이렇게 살려면 공개를 하지 말았어야지라는 글을 덧붙이면서 남태현 씨한테 또 일가를 하기도 했죠. 예, 두 사람이 지금 같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프로그램은 2회가 남았고요. 3월 말에 촬영이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 편집이 끝난 상태인데 제작진이 오늘 밝힌 바로는 두 사람의 내용을 최대한 시청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내용을 축소해서 편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남태현 씨는 장재인 씨 폭로에 대해서 뭐라고 입장을 밝혔나요? 네, 우선 장재인 씨와 또 그 A 씨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좀 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 해명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인데요. 그 이후로는 지금 글이 올라와 있지 않고 남태현 씨는 좀 사실이 아닌 부분까지도 확인 없이 게재가 되고 있어서 좀 안타깝다 이렇게 좀 남겼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이런 일로 두 사람 모두 다 연예계 이미지는 타격이 있을 것 같네요. 네, 이제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를 때나 뭐 방송 활동을 할 때는 꼬리표처럼 좀 당분간은 따라다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우리가 언제 한번 이 시간에서 얘기했는데 이런 저런 일 때문에 공개적으로 연애하는 것은 좀
신중하게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 한번 했었죠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대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뭐 내부적으로 보자면 이 두 사람의 사적인 관계죠. 연애 관계에 대해서 뭐 뉴스가 되거나 국민들이 알아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일단 4월에 공개가 됐고 이 프로그램이 아직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그런 로맨스와 음악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미지가 중첩돼서 실제 프로그램에 타격을 주기 때문에 공적인 영역으로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실제로 이 내용을 보면 또 남태현 씨가 사과했다가 또 30분만 또 삭제했어요. 최근 직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의혹이 자꾸 증폭되고 이제 뭐 공방으로 가느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개인 간의 뭐 이 연애는 자유롭습니다만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진 위치에서 공개 연애는 이런 부작용이 크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말씀 몇 개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